여러분, 상황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가장 큰 변수가 두 가지예요. 하나, 미 해군 유조선 후위. 둘, 아랍에미리트의 이란 타격 검토. 이 두 가지가 호르무즈와 유가와 연준의 경로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호르무즈 봉쇄 위기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실제 물리적 구조를 보면 왜 이게 대체 불가능한 병목인지가 선명해져요.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은 폭 33km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선박 항행 가능 수로는 폭 약 6km 2개, 들어가는 길 하나, 나오는 길 하나, 그 사이에 완충 구간. 전 세계 해상 석유 교역량의 약 21%, 하루 약 2,100만 배럴이 이 두 개의 좁은 수로를 통과합니다. LNG도 전 세계 거래량의 약 25%가 여기를 지나고요. 이 수로를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양쪽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란 쪽에 반다르 아바스, 맞은편에 이란 점령 도서들. 수로 통과 시간이 약 4에서 6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선박은 이란의 사거리 안에 노출돼요. 대한미사일, 고속정, 드론, 기뢰, 이 네 가지가 이란의 수단이에요. 근데 이란이 이 네 가지를 다 쓸 필요가 없었어요. 닷새 동안 벌어진 일을 보세요. 이란은 기뢰 하나 부설하지 않았어요. 드론 몇 대로 유조선 몇 척을 때린 것만으로 해협 통과량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왜냐? 석유가 해상으로 이동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하나, 선박이 있어야 하고, 둘, 보험이 있어야 하고, 셋, 안전한 항로가 있어야 해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무너져도 석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란은 세 번째 조건을 무너뜨린 거예요. 드론 몇 대로. 그러면 두 번째 조건, 보험. 이 자동으로 무너져요. 보험사가 전쟁 지역에 보험을 인수하면 유조선 한 척이 피격될 때마다 수천만 달러를 물어야 하니까요. 보험이 없으면 첫 번째 조건, 선박. 또 무너져요. 무보험 선박은 항구에 입항할 수 없거든요. 슈퍼탱커 1일 운임이 사상 최고치인 48만 1,000달러를 찍은 게 이 상황을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봉쇄의 비대칭성이에요. 이란이 해협을 물리적으로 막으려면 해군력 전체를 투입해야 하지만 보험 시장을 무너뜨리는 데는 드론 몇 대면 충분해요. 그래서 미 중앙사령부가 호르무즈는 봉쇄되지 않았다고 해도 의미가 제한적인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맞아요. 물리적 장애물이 없으니까요. 근데 보험 시장이 사실상의 봉쇄를 만들고 있고 리스타드 에너지는 이걸 사실상 800만에서 1,000만 배럴 일의 공급 손실 효과라고 평가했어요. 자, 여기서 오늘 새벽에 게임 체인저가 나옵니다. 트럼프가 미 해군이 유조선을 호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폴리티코가 먼저 미국이 호르무즈 유조선에 대한 군사적 보호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고 1시간 뒤에 트럼프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말한 보험 봉쇄의 루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외부 신호가 바로 미 해군의 완전 호위예요. 미 해군이 유조선을 호위하면 보험사가 전쟁 보험을 다시 인수할 수 있고 선박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다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가능한 한 빨리라고 했지만 실제 호위 작전을 편성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1987년 어니스트 윌 작전 때도 준비에 수주가 걸렸어요. 둘째, 미 해군이 호위하는 유조선을 이란이 공격하면 그건 미국에 대한 직접 공격이에요. 이란이 그 리스크를 감수할지 아니면 호위하지 않는 다른 선박만 노릴지 이 판단에 따라 호위의 실효성이 달라져요. 호위가 실제로 시작되기까지의 공백기가 핵심이에요. 그 공백기 동안 보험 봉쇄는 계속되고 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가격 곱하기 기간 방정식의 타이머를 결정해요. 브렌트유가 85달러를 돌파한 상태예요. 뉴스에서 유가 숫자를 계속 보도하는데 여기서 하나 짚겠습니다. 유가가 얼마인지보다 얼마 동안 유지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학술적으로 유가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이렇습니다. 유가 10% 상승 시 헤드라인 인플레가 약 0.2에서 0.4%포인트 올라가요. 국제통화기금 달라스 연은 연준 모델이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내놓고 있어요. 코어 인플레에 대한 영향은 더 작아서 0.1에서 0.15%포인트 수준이고요. 유가가 올라갈수록 인플레도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지 특정 가격에서 갑자기 뭔가가 꺾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는 시점을 결정하느냐? 지속 기간이에요. 달라스 연은 연구가 이걸 정확히 보여주는데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까지 올라간 시나리오에서도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에 대한 영향이 초기엔 크지만 빠르게 사라진다고 했어요. 유가 충격은 그 자체로는 일시적이에요. 근데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되면 2차 효과가 시작돼요. 연준 연구에 따르면 유가 10% 상승의 직접 효과가 에너지 물가를 2분기 만에 2.3% 올리는데 식품과 코어 물가로의 전이는 느리지만 8분기에 걸쳐 누적된다고 해요. 이 2차 효과가 시작되면 인플레가 자기 강화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요. 공습전 브렌트유가 67달러였고 지금 85달러, 약 27% 상승. 헤드라인 인플레에 약 0.5에서 1%포인트를 추가하는 수준이에요. 미국 인플레가 약 2.5에서 3%인데 이 정도면 3에서 4%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유가는 잠깐 오르겠지만 이란 작전이 끝나면 떨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가 올해 브렌트유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 1분기 74달러, 2분기 67달러, 연평균 70달러예요. 이전 전망 63.5달러에서 올린 거지만 지금 85달러보다는 한참 아래예요. 시장은 이 전쟁이 유가를 영구적으로 올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85달러가 2주 유지되고 내려오면 연준이 일시적 충격으로 분류하고 무시해요. 85에서 95달러가 4주 이상 유지되면 2차 효과가 시작돼요. 연준이 금리 인하 계획을 보류로 바꿀 가능성. 95달러 이상이 6주 이상 유지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공식 취소하거나 인상을 검토. 여기서 해군 호의가 연결돼요. 호의가 빨리 시작되면 유가의 기간이 짧아지고 늦어지면 길어져요. 트럼프가 가능한 한 빨리라고 했지만 실제 편성까지 2, 3주가 걸릴 수 있어요. 그 2, 3주가 4주 문턱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가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서 방향을 가르는 건 연준의 해석이에요. 같은 유가라도 연준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시장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역사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가 있어요. 1970년대 유가가 급등하자 연준은 이걸 지정학적 특수 요인으로 분류했어요. 통화 정책을 바꾸지 않고 완화 기조를 유지했어요. 결과는 인플레 폭주 15%까지 올라갔고 폴 볼커가 금리를 20%까지 올려서야 겨우 잡았어요. 2022년 유가가 급등하자 연준은 정반대로 반응했어요. 75 베이시스 포인트씩 연속 인상. 결과는 나스닥 33% 하락이었지만 인플레는 잡혔어요. 지금 상황은 이 두 사례 사이에 있어요. 새벽에 연준 인사 2명이 발언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유가가 인플레에 영향을 준다. 단기 인플레 전망이 바뀔 것이고 지속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 발언을 해석하면요. 첫째, 인플레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했어요.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둘째, 지속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건 아직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판단을 안 내렸다는 뜻이에요.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이란 전쟁이 인플레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윌리엄스와 같은 방향이에요. 이전에 옐런이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고 했고 다이먼이 길어지지 않으면 큰 인플레 충격은 없다고 했었잖아요. 오늘 나온 윌리엄스와 카시카리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에요. 연준이 지금 wait and see 모드에 있다는 거예요. 연준이 행동 모드로 전환하는 트리거가 뭐냐? 세 가지예요. 첫째, 다음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에서 인플레가 눈에 띄게 올라가느냐. 3월 중순에서 4월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첫 번째 체크포인트. 둘째, 인플레 기대가 올라가느냐.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인플레 기대의 디앵커링이에요. 셋째,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되느냐. 윌리엄스가 지속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한 게 정확히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가격에 넣고 있는 건 2026년에 연준이 2에서 3차례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예요. 이 기대가 나스닥 밸류에이션을 지탱하고 있어요. 유가 때문에 이 기대가 흔들리면 나스닥이 조정받는 거예요. 2022년과 다른 점도 있어요. 지금은 인플레가 2.5에서 3%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유가 충격이 오는 거예요. 연준이 일시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2022년보다 큽니다. 해군 호의가 빨리 시작되면 유가의 기간이 짧아지면서 연준이 일시적 판단을 유지할 확률이 올라가요. 호르무즈에서 벌어진 일을 닷새 흐름으로 쭉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단계적으로 악화되는 패턴이 보여요. 이 패턴을 이해하면 다음에 뭐가 올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1단계 2월 28일 토요일이에요. 심리전이었습니다. 이란이 초단파 라디오 방송으로 통과 금지를 선언했어요. 공식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유조선들이 자발적으로 멈추거나 회항했습니다. 이란이 쓴 비용이 뭐냐? 라디오 한 대예요. 2단계 3월 1일 일요일 물리적 시위로 넘어갔어요. 유조선 3척이 피격됐습니다. 침몰은 아니고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피해였는데 그것만으로 머스크가 호르무즈 통과를 중단했어요. 보험도 7일 해지가 발동됐고요. 이란이 쓴 비용은요 드론 수대입니다.
3단계 3월 2일에서 3일 여기서 공식 선언이 나왔어요.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봉쇄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모든 선박에 불을 지르겠다. 추가 유조선이 피격됐고 카타르 LNG 수출이 중단됐어요. 4단계 3월 3일에서 4일 여기서 판이 확 커졌어요. 걸프 전역으로 타격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직접 대응이 시작된 겁니다. 두바이, 도하, 아부다비에서 폭발음이 보고됐고 사우디에 있는 CIA 지부가 드론에 피격됐어요. 이에 대해 미군은 1700회 이상 공습을 실시했고 트럼프가 해군 호위를 발표했습니다. 슈퍼탱커 운임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자, 이 흐름을 보면 패턴이 있어요. 이란이 자원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뢰를 부설하거나 유조선을 격침시키면 미 해군에 직접 대응을 초래하잖아요. 대신 드론 몇 대로 화재를 일으키고 보험 시장이 나머지를 알아서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걸프 도시들까지 직접 때리면서 위협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단계는 뭘까요? 가능한 경로가 3가지 있습니다. 경로 A, 기뢰 부설이에요. 이란이 실제로 해협에 기뢰를 뿌리면 물리적 봉쇄가 시작돼요. 기뢰 제거에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이러면 유가 $100 이상은 확실합니다. 경로 B, 미 해군 호위에 대한 도발이에요. 호위를 시작한 미 해군 함대 근처에서 드론이나 고속정을 투입하면 이건 미국과 직접 군사 충돌로 가는 거예요. 에스컬레이션의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동것이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걸프 도시 타격을 확대하는 거예요. 호르무즈에서는 산발 공격을 이어가고 두바이나 리야드 같은 걸프 경제 중심지를 계속 타격해서 정치적 압력을 키우는 전략이에요.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요, 이란은 경로씨를 택하고 있어요. 최소 비용, 최소 군사적 위험, 최대 경제적, 정치적 효과. 다만 혁명수비대가 주요 거점이 타격받으면 영내 모든 경제 중심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건 상황에 따라 경로 A나 B로도 갈 수 있다는 경고예요. 그리고 호르무즈만이 아니에요. 후티 방군이 홍해 공격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홍해가 대안인데 홍해마저 위험해지면 중동발 에너지의 양대 출구가 동시에 위협받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뉴스에서 대안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물량이 하루 약 2,100만 배럴이에요. 아람코가 어제 홍해의 경유 수출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사우디 동서 파이프라인 용량이 하루 약 500만 배럴, 아랍에미리트의 ADCOP 파이프라인이 약 150만 배럴, 합치면 약 650만 배럴, 호르무즈 통과량의 31%, 나머지 69%는 대체 경로가 없어요. 게다가 홍해 경로 자체도 안전하지 않아요. 후티 반군이 공격 재개를 선언한 상태니까요.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 총 비축유 약 12억 배럴, 미국 전략 비축유만 약 4억 배럴, 호르무즈 순손실이 하루 1,450만 배럴이면 비축유로는 약 80일을 버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큰 변수가 해군 호위예요. 호위가 실제로 작동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보험사가 미 해군 호위하의 항행에 대해 전쟁보험을 다시 인수하기 시작하면 선박이 다시 움직여요. 호르무즈 통과량이 3분의 1에서 절반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 유가가 $85에서 75에서 $80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호위 편성에 2-3주가 걸리고 그 사이에 이란이 추가 도발을 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또 호위는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만 적용되고 걸프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이나 홍해 경로는 호위 대상이 아니에요. 이 대안들은 유가의 천장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해군 호위까지 더하면 천장이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이유는 이 간종화 시시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을 닷새 시 계열로 보면 전쟁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 주 4주, 4에서 5주, whatever it takes. 거의 모든 현대 전쟁에서 나타나는 기간 확장 패턴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온 발언은 더 주목할 만해요. 우선 군사력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란의 군사적 무력화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뭔가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란 내부에서 많은 사람이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체제 내부 균열의 신호를 언급한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을 때렸는데 전임자만큼 나쁜 사람이 후임으로 오는 것. 체제 변화를 목표로 하되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하메네이 관련 새로운 정보도 나왔어요. 이란 파르스 통신이 하메네이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차기 최고 지도자는 투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보도했어요. 이건 하메네이 사후 권력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해요. 이 전쟁이 끝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가? 트럼프가 제시한 목표는 미사일 능력 파괴, 핵 프로그램 무력화, 그리고 체제 변화 신호예요.
미사일과 핵시설은 공습으로 파괴할 수 있어요. 나탄즈가 이미 손생됐고 트럼프가 미사일 발사대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체제의 변화는 공습만으로 안 돼요. 전쟁을 빨리 끝내게 할 수 있는 힘은 세 곳에서 와요. 첫째, 이란 내부 붕괴. 트럼프가 면책 요구를 언급한 게 이 경로의 신호. 둘째, 외교 압력 플러스 미국 내 정치 반발. 스페인 기지 사용 거부에 트럼프가 무역 전면 차단을 지시했고, 프랑스는 군사행동 불승인, 영국도 비협조적, 나토 균열이 깊어지고 있어요. 셋째, 유가가 $100를 넘기면서 미국 소비자 고통이 트럼프 지지율에 영향.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빨리 작동하면 전쟁이 짧아지고 호르무즈가 정상화되면서 유가가 내려와요. 느리게 작동하면 가격 곱하기 기간, 문턱을 넘기면서 연준이 움직이고 시장이 조정받아요. 이 전쟁을 이란만 보면 안 돼요. 닷새 만에 전선이 6개로 확대됐고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란 본토, 미군이 1700회 이상 공습을 했어요. 나탄즈 핵시설도 손상됐고 트럼프 말로는 이란의 레이더와 방공망이 전부 무력화됐다고 합니다. 레바논,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진격 명령을 내렸어요. 수백 미터 진입해서 헤즈볼라 거점을 장악하고 있고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했어요. 시리아도 레바논 접경에 수천 명을 증파했고요. 호르무즈 혁명수비대 공식 봉쇄선언 플러스 유조선 연일 피격. 트럼프가 해군 호위를 발표했지만 실제 시작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걸프만, 여기가 오늘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에요.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에 퍼부었는데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미사일 186발, 드론 812대를 맞았어요. 3명 사망, 약 70명 부상.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걸 검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걸프 국가가 이란을 직접 치는 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사우디도 CIA 지부가 드론에 피격되고 나서 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성명을 냈고요. 두바이, 도하, 아부다비에서 폭발음이 보고된 것까지 합치면 걸프 국가들이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직접 당사자가 된 겁니다. 홍해, 후티 공격 재개선언, 호르무즈 대한 경로까지 위협. 유럽, 프랑스가 키프로스에 방공 시스템과 군함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마크롱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승인할 수 없다면서도 걸프 국가들과의 방위협정에 따라 연대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스페인은 기지 사용을 거부했고 영국도 비협조적, 나토가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선들이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예요. 이란 본토가 공습받으면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더 세게 반격하고 걸프 도시를 타격, 유가 상승, 플러스 걸프 국가들 참전 검토, 전선이 더 확대, 후티가 홍해를 위협하면 사우디 파이프라인 우회마저 위험, 호르무즈 봉쇄 효과 증폭. 여기서 아랍에미리트 변수가 핵심이에요. 아랍에미리트가 실제로 이란을 타격하면 이건 걸프 국가 대 이란이라는 새로운 전쟁 축이 열리는 거예요. 이란이 영내 모든 경계 중심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건 아랍에미리트의 참전을 억제하려는 거예요. 근데 아랍에미리트가 이미 미사일 186발, 드론 812대를 맞았으니까 억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란의 전략이 보여요. 직접 대결에서는 미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전선을 넓혀서 적의 자원을 분산시키고 호르무즈를 통해 경제적 고통을 주면서 정치적 압력이 전쟁을 멈추게 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이 역효과를 낳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걸프 국가들을 직접 때린 결과로 원래 중립이었던 아랍에미리트가 참전을 검토하게 된 거니까요. 이 다전선 구조가 가격 곱하기 기간에 미치는 영향은요, 전선이 많을수록 빠른 종전이 어려워지고 종전이 늦어질수록 기간이 길어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준의 일시적 판단이 흔들려요. 전선 확대는 곧 시장 리스크 확대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격 곱하기 기간 곱하기 연준 반응 이틀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변수들을 반영해서 확률을 업데이트했어요. 먼저 시나리오 1, 짧은 전쟁 일시적 충격입니다. 조건은 전쟁이 2-3주 안에 끝나고 호르무즈가 2주 안에 정상화되면서 유가가 $80 아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경우에 연준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일시적이라고 분류하고 무시합니다. 금리 인하 계획 그대로 갑니다. 시장은요, 나스닥이 5% 이내로 조정받았다가 회복하고 코스피도 비슷한 흐름이 됩니다.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요, 여전히 가장 낮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약간 올라갔어요. 트럼프가 이란의 방공망과 레이더가 전부 무력
무력화됐다고 했고 해군 호위를 발표했고 이란 내부에서 면책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건 빠른 종전의 가능성을 조금 높여요. 근데 전선이 6개로 확대됐고 아랍에미리트가 참전을 검토하고 이란이 탄도미사일 500발 이상을 발사한 상황에서 2, 3주 내 종전은 여전히 낙관적이에요. 시나리오 2. 중기교란, 연준 금리 인하 지연입니다. 조건은 전쟁이 4주에서 8주 정도 이어지고 호르무즈가 부분적으로 교란된 상태에서 유가가 85에서 95달러 사이에서 4주 넘게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 인플레가 0.5에서 1%포인트 정도 추가로 올라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금리 인하를 보류로 돌립니다. 다만 인상까지 가지는 않아요. 시장 결과는요, 나스닥이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2022년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3개 중에 여전히 가장 높습니다. 해군 호위가 실현되면 호르무즈 통과가 부분적으로 회복되면서 유가 천장이 눌리고 비축류가 시간을 벌어주면서 연준이 인상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윌리엄스가 지속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 경로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나리오 3. 장기 봉쇄, 에너지 충격이 현실화되는 경우입니다. 조건은 전쟁이 8주를 넘기고 호르무즈가 사실상 봉쇄되면서 유가가 95에서 100달러 이상에서 6주 넘게 유지되는 겁니다.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 금리 인하를 공식적으로 취소하고 인상까지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나스닥은 20에서 30% 조정.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요, 오늘은 상반된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요. 해군 호위가 실현되면 이 시나리오의 확률이 내려가요. 근데 아랍에미리트 참전, 이란의 걸프 도시 타격 확대, 전선 6개 확대는 이 시나리오의 확률을 올려요. 두 힘이 부딪혀고 있는 상태예요. 해군 호위가 실제로 작동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자, 판단 기준을 하나로 줄여볼게요. 유가가 85달러 이상에서 4주를 넘기느냐,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4주를 안 넘기면 시나리오 1에서 2 하단 사이에 머물고 넘기면 시나리오 2 상단에서 3으로 넘어갑니다. 해군 호위 편성이 2, 3주 걸린다면 닷새째인 지금부터 2, 3주면 거의 4주예요. 호위가 빨리 시작돼서 유가를 눌러주느냐 아니면 4주 문턱을 넘기느냐, 이 타이밍 싸움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유가가 얼마인지가 뉴스 헤드라인을 만들지만 여러분이 봐야 할 건 3가지예요. 호르무즈, 시간, 연준. 호르무즈가 언제 정상화되느냐가 유가의 기간을 결정해요. 유가의 기간이 연준의 해석을 결정해요. 연준의 해석이 금리를 결정하고 금리가 나스닥과 코스피의 방향을 결정해요. 이 체인의 시작은 호르무즈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해군 호위 발표는 이 체인에 개입하는 시도예요. 호르무즈를 물리적으로 정상화시켜서 기간을 짧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면 연준이 무시할 수 있고 시장이 버텨요. 실패하거나 늦으면 4주 문턱을 넘기면서 다른 경로로 갑니다. 앞으로 2, 3주가 결정적입니다. 유가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 가격이 며칠째 유지되고 있는가를 세면서 연준 관계자의 발언과 해군 호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